이제 아까 김영준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뭐 총장이든 아니면 이 배당 절차든 감찰한 법무부가 직접 감찰해서 밝히면 된다. 예.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네. 그래서 거기에 동의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해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제 문제 제기하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이제 발언을 자꾸 하는 거 이거는 좀 그렇죠. 지나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보면 양상이 좀 그렇게 돼 있어요. 법무부 장관만 발언하는 게 아니라요. 대검도 계속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쪽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상호 공방을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이 지시를 하면은 법에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총장이나 검찰이 따르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안 따르게 돼 있습니까? 따르게 돼 있습니까? 안 따르게 돼 있습니까? 그 검찰청 법에 따라서 네. 뭐 예를 들어서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네. 검찰총장을 통해서 네. 지시할 수 있다. 그렇죠. 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지시를 하면 따르게 돼 있습니까? 안 따르게 돼 그렇죠. 있습니까? 그런데 누굴 통해서 돼야 되느냐? 아니, 그러니까 따르게 돼 있습니까? 안 따르게 돼 있습니까? 절차상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시를 했어요. 근데 안 따라요. 예를 들어서 그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돼서 대검 감찰부가 보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대검 감찰부를 통해서 사건을 조사하고 예. 그다음에 중요 참고인도 감찰반에서 조사를 받도록 해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진정인 자체가 그런 의사를 진정이 아니라 중요 참고인도 그런 의사를 표명했어요. 직접 편지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법무부 장관이 대검 감찰부가 중심이 돼서 조사를 하고 중요 참고인에 대해서도 직접 조사를 해라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총장이 안 따르잖아요, 지금. 총장이 인권부가 중심이 돼서 컨트롤 타워가 돼서 절차를 진행하라고 해버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법에 정한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행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총장이 안 따르고 또 그런 내용들을 문자로 계속 보내고 대검 측 입장으로 보냈다. 네, 그러면 기자들한테 보내고 그러면 장관 입장에서도 뭔가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언론 보도의 경우도 사실은 좀 정보가 좀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뭐 특별한 의도가 있어서 그런지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 장관이 고검 쪽에다가 기자실도 만들고 적극적으로 좀 입장을 앞으로 밝히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처음에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해서 인권감독관 좀 짧게 쪽으로 정리해 주시죠. 예, 인권감독 저 상당히 한참 참았다가 말았는데 인권감독관 쪽으로 보냈을 때 뭐라 그랬냐면 감찰부는 수사권이 없어서 그랬다라고 대검이 입장을 발표하고 거의 모든 언론이 그걸 받아서 씁니다. 근데 대검 감찰본부에 관련된 규정이 비공개였었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법사위에서 문제 제기하니까 뒤늦게 공개가 됐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수사권이 있어요. 근데 언론이 진짜 모르고 그렇게 기사를 검찰 말을 믿고 순진하게 믿고 썼을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쉽게 찾을 수 있더라고요. 찾아봤더니 작년 말에 기자들 상대로 보도자를 배포한 게 있습니다. 감찰부도 수사권이 있다라는 식으로. 근데 그런 내용이 제대로 언론에 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예. 이런저런 기회를 통해서 자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또 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지금 불식시키기 위해서.